여러분. 혼자 사는 집인데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게다가 문이 열리기까지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상상만으로도 공포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아침 충남 보령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3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그 안에 있던 여성과 마주친 겁니다. 그러자 여성을 반결하니까 이 남성이 문을 닫고 다시 나가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고 10초도 안 돼서 다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 여성이 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가서 도어락 위에 이 안전고리라고 해서 맞아요, 여닫는 거 있잖아요. 네. 요걸 간신히 닫고 이 남성의 침입을 막아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 보조장치인 안전장치 그게 없었으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안전장치, 안전거리가 있으니까 딱 문을 열면 더 이상 열리지 않잖아요. 그래도 요만큼 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 이 남성 그 문틈 사이에 발을 넣고 여성이 피해자가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문을 잡아당겼는데 어느 정도로 잡아당겼느냐. 이 안전거리가 덜컹거릴 때까지 잡아당겼다고 해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남성이 포기를 하고 물러섰는데 이 문 앞을 떠나지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이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공포스럽습니다. 이 무슨 거짓말 같은 진짜 범죄 영화 같은 얘기입니까? 피해자분의 가족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얘기 들어봤는데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샤워를 다 하고 머리를 다듬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문을 한번 열고 띠띠띠띠를 누르니까 달려나간 거예요, 현관으로.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하고 본인도 당황을 한 거예요. 문을 닫아요. 그냥 왜 멍하고 서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다시 누가 띠띠띠띠 하는 순간과 동시에 얘가 걸쇠를 걸어버린 거예요. 걸쇠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거기 발을 걸치고 문을 닫고 자꾸 열려고 하는 시도를 해요. 걸쇠만 뺏기면 자기는 죽는다 생각을 했나 봐요. 그 순간 너무 공포스러워서. 듣기만 해도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의심스러운 행동이 그 전부터 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곳까지 올라왔는데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층에서 곧바로 내린 것이 아니고 위층에서 내려서 계단을 통해서 한 층을 내려왔다라는 점인데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남성, 그리고 피해자의 집이 있는 층이 아닌 그 위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입니다. 아하. 이 남성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죠. 초조했던 건지 휴대전화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서 CCTV 쪽을 쳐다보기도 하는데요. 주민이 앞서서 내리니까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는 문을 황급히 닫습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층 더 위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저 층을 한층 더 위에 번호를 누른 거, 그것도 무슨 의도가 있는지 따져봐야겠지만 글쎄요. 일단은 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일단 한층 위를 누른 건 자기가 내려야 할 층에 어떤 다른 주민이 내리잖아요. 네. 본인이 내리면 이 사람은 여기 주민이 아닌데 우리 층에 안 사는데 이럴 수 있으니 아마도 일단은 그 위층을 누른 것 같고 참 신기하죠. 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많은 이 시청자분들에게 좀 주의도 좀 드릴 만한 내용인데 8월 초에 저 남성이 저 피해 여성의 집에 인테리어를 공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집에 계속 있지 않고 인테리어 하게 되면 이제 이 공사 편의를 위해서 이 집 비밀번호를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 있으면서. 네. 그리고 공사 마치고 2달이 지나서 저렇게 본인이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기초로 해서 저 집에 침입을 시도했던 건데 그러니까 원래 저렇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면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별일 있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요. 특히 저렇게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경우 집안의 인테리어를 위해서 누군가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다면 끝나고 바로 비밀번호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 보세요. 지금 반대편 동에서 찍힌 CCTV 모습인데 보세요. 저 피해 여성 집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진짜 오싹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도 다 끝났는데 다시 저 여성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피해자분께서 누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테리어 업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 내가 AS 요청도 안 했는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제 따져 물었겠죠. 그랬더니 도배가 뜬 것 같아서라고 이제 얼버무렸다고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성이 그러면서도 자꾸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는데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네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 이 자체가 불순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저 말을 믿으라고요? 본인이 집주인이 안에 있는 걸 보고 문을 황급히 닫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노크를 하든 초인종을 눌러야지. 자기가 버젓이 비밀번호를 다시 눌렀잖아요. 손정혜 변호사님. 두 번째 문 연 거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황당하죠. 사과를 하려면 정중하게 의사를 물어보고 뭐 예를 들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벨을 누를 것이지 또 비밀번호를 본인이 침입 목적으로 다시 눌렀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가 아닌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피해자분은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울 것 같습니다. 양윤선 평론가님. 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 친척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세상에. 이유가 이 인테리어 이 업체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가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 해당 아파트에서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에도 다른 집에 공사를 하러 이 가해자 남성이 옷을 갈아입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시 마주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경찰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지 저희가 지금 알 수 없죠. 저 남성의 머릿속에만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는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 주거 침입 가지고만은 구속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불구속 입건된 상황이다 보니 저 인테리어 업자 남성이 또 좀 다른 집에서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밀번호를 인테리어 할 때 알려주는 집들이 많습니다. 네.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네. 그럼 과연 이 집만 그랬을까? 하하. 그러니까 다른 집에 피해가 없는지 그 아파트 내 CCTV 분석을 통해서 여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이 행동 때문에요. 지금 선량한 인테리어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이것 때문에 이상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반드시 지금 불구속 상태라고 합니다. 버젓이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딴 데서 하고 있대요. 진짜로 경찰도 이 남성에 대해서 반드시 예의주시하고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